히딩크도 없고 김연아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의 지원이 빵빵한 것도 아닙니다. 선수들 사이에 금수저와 흑수저도 없습니다. 이처럼 특별할 것이 없는데도 한국이 올림픽 금메달 대부분을 휩쓸어 담는 종목이 있습니다. 1984년부터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한국이 30년 넘게 전 세계 정상을 지켜온 종목, 바로 양궁입니다. 한국 양궁의 역사에는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신 기자들은 경탄을 넘어 의구심까지 품을 정도입니다. 이름난 감독이나 압도적인 스타 선수로 대중에게 선망을 받는 종목도 아니고 다른 스포츠 대비 금전적 지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한국 양궁은 도대체 왜 이렇게 뛰어난가 하고 말이죠. 그 저변에는 바로 한국 양궁 선수들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전은 그야말로 제2의 올림픽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치열합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뚫은 선수들은 올림픽 메달을 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덧붙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선수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대한양궁협회 장영술 전무는 양궁은 흑수저도 없고 사교육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도 한국 대표팀 자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양궁에는 소위 금수저가 없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훈련하는 고등학생도 내가 활만 잘 쏘면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양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양궁은 다른 스포츠와 달리 사교육이나 유명 코치가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요즘 문제가 되는 선수 간 왕따나 파벌, 체벌 등의 이슈도 없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시스템 덕분에 지난해 대표팀 1, 2차 선발전 1위를 한 선수는 바로 16살 소년 신궁 김재덕 군이었습니다. 만약 김재덕 군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한다면 최연소 선수가 되는 것이죠. 경북 예천의 초등학교에서 활을 처음 잡은 것을 계기로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오르게 된 것인데요. 그의 이력을 보면 별다른 사교육이나 유명 코치 이름이 따라 붙지도 않습니다. 그저 활 쏘는 게 좋았고 재능도 있어서 일찍부터 활을 잡았을 뿐이죠. 그런데 한국 양궁의 역사에 꽃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한국 선수들을 질투해서 메달 획득을 방해하려는 다른 나라의 움직임이 수도 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입니다. 자국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이었기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메달에 대한 욕심이 뜨거웠는데요. 세계적인 양궁 제조업체인 미국의 호이트사가 최신 기술이 적용된 활을 의도적으로 미국 선수들에게만 판매했습니다. 비열한 꼼수였죠. 호이트사는 1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부분의 남자 선수들이 이 회사의 활을 사용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호이트사의 활을 구하지 못해 성능이 떨어지는 활을 들고 경기에 임했죠. 그의 대표팀은 단체전 은메달의 기록에 만족해야 했고 미국이 남자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자 양궁이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돌아오자 한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미국의 비열한 행태에 분노하며 우리나라에서 활을 제작하는 업체들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죠. 한국양궁협회는 1997년부터 국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회에서는 외제 활을 쓸 수 없다는 대회 규정을 만듭니다. 앞으로도 있을 강대국의 방해 공작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죠. 당시 국내에서 활을 제작하는 업체는 위넨윙과 삼익스포츠 두 곳이었는데요. 두 회사 모두 밤새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활의 소재를 향상하기 위해 세계 모든 종류의 카본 소재를 시험할 정도로 몰두했죠. 그 결과 호이트 저리 가라 할 만큼의 높은 퀄리티의 활을 만들어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한국 선수들이 들고 있는 활은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산 활로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을 석권하죠. 그 이후 한국 기업의 활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8년 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양궁 선수 128명 중 무려 50명 이상이 한국 회사의 활을 들고 경기에 출전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죠. 안타깝게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위기를 느낀 호이트사는 전 세계 양궁 선수들에게 물량 공세를 시작합니다. 막대한 포상금까지 걸고요. 이 때문에 삼익스포츠는 금융위기와 일본 대지진의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2015년에 파산하죠. 하지만 남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위넨위는 다른 제조업체인 야마하가 수익성 악화로 양궁 시장에서 철수를 하자 생산시설을 아예 인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활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밤낮 없이 시작했죠. 기술자와 AS팀을 모두 양궁 선수 출신으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박경래 사장은 1975년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국가대표이기도 합니다.
1991년에는 첫 국가대표 남녀 총감독으로 취임했죠. 20년간 선수와 코치로 눈부시게 활약한 그는 1993년 양궁인 몇 명과 회사를 설립합니다. 경영난도 겪었지만 꾸준히 회사를 일궈나갔습니다. 이런 그들의 노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미국 호이트와 일본 야마하를 제치고 한국 기업 윈앤윈이 양궁 시장 매출 세계 1위 기업이 됐거든요. 전 세계 경기용 양궁 시장에서 윈앤윈이 차지하는 매출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오늘날에도 선수 대부분이 윈앤윈의 화살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양궁 실력도 최고일 뿐만 아니라 양궁 제조 실력도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자 스포츠가 된 양궁. 이런 양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대한양궁협회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19로 양궁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워지자 전국 남녀 초등학교 양궁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국 초등부 62개 양궁팀, 315명의 선수가 각 팀 연습장에서 경기를 하고 경기운영본부가 이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감독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연습하며 대회를 기다려온 어린이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고심 끝에 비대면 방식으로 대회를 열게 된 것인데요.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곧 국가대표 4차 선발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도쿄올림픽을 149일 앞둔 시점에서 새로 도입된 훈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제 현장과 똑같은 세트장을 만들어 선수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현장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납니다. 온통 자주색 장식에 일본어 설명, 관중 함성까지 영락없는 도쿄올림픽 양궁장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이었죠. 선수들이 활을 쏘는 사대와 포적판 바닥의 높이, 전광판의 위치, 선수 이동 동선까지 도쿄올림픽과 똑같다고 합니다. 한국 양궁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런 맞춤 훈련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는 관중들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와 방해 동작을 극복하는 훈련을 했고,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서는 돔구장에서 조명과 돌발 변수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겨울 새벽 극기 훈련까지 진행했죠. 양궁이 정신력이 중요한 스포츠인 만큼 여러 환경을 만들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심장인 도쿄에서 눈을 가늘게 뜬 채 관역을 향해 활을 쏠 한국 선수들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리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모두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요. 도쿄올림픽이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고된 훈련을 하고 있을 한국의 자랑스러운 양궁 선수들에게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